여러분, 어제 저녁 뭐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3일 전 점심 메뉴는요? 일주일 전 어느 요일에 누구를 만났는지 떠오르시나요? 만약 이 질문들에 선뜻 대답이 안 나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25년간 뇌 노화를 연구해온 박서현 박사입니다. 그동안 제가 만난 수천 명의 어르신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 68세 김태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은행원으로 일하시며 숫자에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현금카드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깜빡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엔 집 열쇠를 어디 뒀는지 찾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엔 손자 이름이 헷갈렸습니다. 그때 부인께서 남편을 데리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김태수님은 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 이제 끝난 건가요? 제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아요. 그분의 눈빛에서 저는 두려움을 받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공포 말입니다. 저는 그분께 뇌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68세 평균보다 해마 부피가 15%나 작았습니다. 전두엽 활성도는 20% 낮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3년 안에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태수님의 뇌는 아직 회복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손상된 게 아니라 잠들어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마치 오랫동안 안 쓴 근육처럼 자극만 제대로 주면 다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퇴화하지만 제대로 자극하면 언제든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세부터 뇌세포는 매년 0.2%씩 줄어듭니다. 60세가 되면 20대보다 8%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단 2주 만에 회복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이론이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와 서울대 공동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논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특정 생활 습관을 2주간 실천한 그룹의 뇌 활성도가 평균 28% 증가했습니다. 그럼 김태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저는 그분께 딱 2주만 제 말대로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걷기, 손으로 일기 쓰기, 낯선 단어 외우기.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주 후 김태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요즘 신문을 읽는데 내용이 머리에 들어와요. 어제 손자가 뭐 먹고 싶다고 했는지도 기억나요. 그분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방에 뭘 가지러 갔는데 막상 가니까 뭘 가지러 왔는지 까먹은 적.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 적. 어제 본 드라마 내용이 가물가물한 적. 이럴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 뭐. 하지만 이게 바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괜찮겠지 하는 그 마음이 뇌를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듭니다. 제가 25년간 연구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뇌는 나이로 늙는 게 아니라 방치로 늙습니다. 70대에도 또렷한 분들이 있고 50대에도 기억력이 흐릿한 분들이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매일 뇌를 자극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지만 지금 시작하면 평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단 2주입니다. 딱 14일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뇌는 신호를 보냅니다. 아, 주인이 나를 깨우려고 하는구나. 그 신호가 쌓이면 뇌세포가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요즘 기억이 부쩍 흐릿해진 분 계신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인정하는 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저는 몇 년 전 72세 조명숙님을 만났습니다. 평소엔 멀쩡하셨지만 어느 날부터 물건을 자꾸 잃어버리고 약속을 까먹기 시작하셨죠. 가족들은 그 나이엔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냄비를 올려놓고 깜빡하신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저는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분은 바로 2주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침마다 걷기 30분, 저녁엔 손으로 일기 쓰기. 단 2주 뒤 조명숙님은 머릿속 안개가 걷힌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회복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를 깨우는 루틴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단 2주 만에 뇌를 깨우는 회복 루틴을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은 아침 햇살과 걷기입니다. 햇빛은 뇌의 생체 시계를 깨워 기억력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합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아침 산책 습관이 있는 노인의 인지 기능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7% 높습니다. 제가 만난 72세 조명숙님은 매일 오전 8시에 30분 산책을 꾸준히 하면서 집중력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햇살 아래에서 빠른 걸음으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식사 직후 걷기는 위에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햇살 한번 받아보셨나요? 아침에 딱 10분만이라도 밖에 나가보세요. 그 10분이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햇빛을 받으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되는데 이게 바로 기분을 좋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호르몬입니다. 걷기는 단순히 다리 운동이 아니라 뇌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손으로 일기 쓰기입니다. 손을 움직이는 행동은 뇌의 30% 이상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서울의대 연구팀은 손글씨 일기 습관이 있는 시니어의 해마 부피가 평균보다 8% 더 컸다고 보고했습니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뇌의 핵심 부위입니다. 제가 만난 69세 박순호님은 매일 일기를 쓰며 기억이 다시 살아난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5줄 오늘 있었던 일과 느낀 감정을 손으로 적어보세요. 스마트폰 메모보다는 실제 펜으로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한 줄이라도 기록해 보셨나요? 일기를 쓸 때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뭘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손으로 직접 쓴다는 행위 자체입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자극이 뇌에 전달됩니다. 세 번째는 낯선 단어 외우기입니다. 새로운 언어 자극은 뇌의 신경세포 연결을 늘려줍니다. 하버드대 연구에서는 하루 5개의 낯선 단어를 외운 그룹의 뇌 활성도가 20% 상승했습니다. 66세 김혜란님은 한자 공부를 시작한 뒤 이름 기억이 잘 난다고 했습니다. 하루 5단어 종이에 쓰고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무리하지 말고 즐겁게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새로 배운 단어 하나라도 있으신가요? 신문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 단어를 찾아보고 소리 내어 읽고 손으로 3번 써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뇌를 깨웁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 우리말 속에서도 모르는 단어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알려드릴 건 음악에 맞춰 몸 움직이기입니다. 리듬 운동은 전두엽과 운동피지를 동시에 자극해 사고력과 집중력을 높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매일 10분씩 리듬 운동을 한 경우 기억력 저하 위험이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75세 김도연님은 실버 댄스를 배우며 머리가 깨어나는 기분이라 말했습니다. 음악을 틀고 3분만 손발을 따라 움직여 보세요. 넘어질 수 있는 동작은 피하고 벽 가까이에서 연습하세요. 오늘 몸을 음악에 맡겨본 적 있으신가요? 춤이라고 하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그냥 음악에 맞춰 손뼉 치고 발 구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리듬을 타면서 움직이면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기억을 떠올리는 것도 뇌에 아주 좋은 자극이 됩니다. 5번째는 단백질 섭취 늘리기입니다. 단백질은 뇌세포를 구성하는 핵심 재료입니다. 노년기 단백질 섭취량이 하루 60g 이상인 사람은 인지 저하율이 35% 낮았습니다. 70세 이정환님은 아침에 두부 반모 달걀 1개를 챙기며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두부 반모 달걀 1개, 우유 1컵을 매일 챙기세요. 과도한 보충제는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오늘 단백질 충분히 드셨나요? 나이가 들면 입맛이 없어지고 고기 먹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는 부드러운 두부나 달걀이 정말 좋습니다. 아침에 달걀 하나만 더 드셔도 뇌에 필요한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뇌세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6번째는 잠들기 전 10분 회상 명상입니다. 하루를 정리하며 떠올리는 습관은 뇌의 해마를 안정시킵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10분 회상 명상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40%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74세 정미자님은 자기 전 명상으로 잠이 깊어지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했습니다. 불 끄고 눈 감은 채 오늘 있었던 좋은 일을 3가지 떠올려 보세요. 부정적인 기억은 일부러 떠올리지 마세요. 오늘 밤 마음속 회상 시간 가져보실까요?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뇌가 그날의 기억을 정리합니다. 좋았던 일, 감사했던 순간, 웃었던 장면을 떠올리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뇌를 쉬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7번째는 물 마시기입니다. 뇌는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뇌세포가 쪼그라들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경희대 연구팀은 하루 1.5리터 이상 물을 마신 노인의 집중력이 24%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68세 박용수님은 물을 자주 마시기 시작한 뒤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1컵을 드세요.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물 몇 잔이나 드셨나요? 커피나 차는 수분 공급이 아닙니다. 순수한 물을 마셔야 뇌에 제대로 전달됩니다.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8번째는 낮잠 자기입니다. 짧은 낮잠은 뇌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일본 교토대 연구에서는 20분 낮잠을 잔 그룹의 기억력이 오후 내내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30분을 넘기면 오히려 밤잠을 방해합니다. 71세 한순자님은 점심 후 20분 낮잠으로 오후가 훨씬 활기차졌다고 했습니다. 낮잠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20분 이내로 자세요. 너무 깊이 자면 머리가 더 무거워집니다. 오늘 낮잠 잘 주무셨나요? 낮잠을 잘 때는 침대보다 소파나 의자에서 가볍게 눈을 붙이는 게 좋습니다. 너무 편한 자세로 자면 깊은 잠에 빠져서 일어나기 힘듭니다. 이렇게 단 2주만 이 루틴을 지켜도 뇌의 신경회로는 다시 깨어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뇌를 되살리는 확장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뇌를 전개 만드는 생활 실천법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는 사용한 만큼 살아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반복해야 효과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 아침엔 5분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팔다리를 쭉쭉 펴고 목을 천천히 돌리는 것만으로도 뇌의 혈액 공급이 좋아집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을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뇌를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아침에 몸을 움직이면 하루 종일 머리가 맑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 전 물 1컵입니다.
물을 마시면 위장이 준비 상태가 되고 소화효소가 활성화됩니다. 또한 뇌에 수분이 공급되어 식사 후에도 졸리지 않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소화와 집중력 모두를 잡아줍니다. 세 번째는 하루 한 번 웃기입니다. 웃음은 뇌에서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웃을 일이 없다면 거울을 보고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웃는 표정을 지으면 뇌가 진짜로 행복하다고 착각합니다. 하루 한 번 크게 웃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웃음은 최고의 뇌 영양제입니다. 네 번째는 친구에게 전화 한 통입니다. 대화는 뇌의 언어 영역을 자극합니다. 특히 직접 목소리를 듣고 말하는 것은 문자보다 훨씬 강한 자극입니다. 하루에 딱 한 통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보세요. 이 짧은 대화가 뇌를 살립니다. 다섯 번째는 하루 한 끼 채소 위주 식단입니다.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뇌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같은 녹황색 채소가 좋습니다. 한 끼라도 채소를 많이 드시면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기나 밥보다 채소를 먼저 드세요. 여섯 번째는 오후 낮잠은 30분 이내입니다. 낮잠이 길어지면 밤잠을 방해하고 생체 리듬이 깨집니다.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 가볍게 눈을 붙이세요. 너무 깊이 자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자기 전 휴대폰은 멀리 두기입니다. 휴대폰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을 방해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휴대폰을 멀리 두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세요. 뇌가 제대로 쉬어야 다음날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오늘 실천해 보실 수 있을까요? 뇌 건강을 지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단번에 바꾸려 하지 말고 꾸준히 쌓아야 합니다. 하루 계획을 뇌 건강 노트에 기록해 보세요. 오늘도 나의 뇌를 위해 한 가지 기록해 보시겠어요? 기록은 실천의 시작입니다. 적어 놓으면 까먹지 않고 실천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덟 번째로 말씀드릴 건 규칙적인 수면 시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뇌의 생체 시계가 안정됩니다. 불규칙한 수면은 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기억력을 떨어뜨립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들고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주말에도 같은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는 창문 열고 환기하기입니다. 실내 공기가 탁하면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창문을 열고 5분씩 환기하세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 뇌가 깨어나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환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뇌 건강에 꼭 필요한 습관입니다. 열 번째는 손가락 운동입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면 뇌의 운동 피질이 활성화됩니다. 손가락으로 콩을 집어 옮기거나 종이접기를 해보세요. 요즘은 스마트폰만 만지니까 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를 의식적으로 움직여 보세요. 이게 바로 뇌 운동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뇌는 늙는 기관이 아니라 회복 가능한 기관입니다. 지금 늦었다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가능하다가 정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떨어지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25년간 연구하고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뇌는 언제든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단 2주만 뇌를 위해 시간을 내세요. 일기를 쓰고 걷고 웃고 기억해보는 그 순간부터 뇌는 여러분의 의지를 알아차립니다. 그 작은 자극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세포는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결국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집니다. 이름을 잊고 길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70대에도 80대에도 또렷한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여행을 즐기고 손주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 2주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손으로 일기를 3줄만 써보세요.
오늘 뭘 했는지, 누굴 만났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이 세 줄이 여러분의 뇌를 깨우는 첫 신호가 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햇살을 받으며 10분만 걸어보세요. 단 하루만 해보시면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머릿속이 조금 더 맑아지는 걸. 그 느낌이 바로 뇌가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72세 조명숙 님도 69세 박순호 님도 70세 이정환 님도 모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2주 후에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뇌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억력을 살리는 음식과 식단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뇌세포를 되살리고 어떤 음식이 뇌를 공격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공감 한 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신다는 다짐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뇌로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